네, 수험생 여러분, 6월 모의고사 고생 많았습니다. 자, 저는 대성마임에게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한종 강사입니다. 자, 오늘 6월 모의고사 해설 첫 번째, 사실 뭐 올려지는 순서하고 무관하게 쌤은 이제 요거부터 찍거든요. 누가 뭐래도 어쨌든 6월 모의고사에서 고난도를 담당했던 지문은 인문 지문이었죠. 그래서 독서가 뭐 다시 어려워지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죠. 또 작년에 문학이 좀 어려운 흐름, 독서를 평이하게 가져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좀 뒤집히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쌤 생각은 그래요. 우리는 뭐가 어렵게 나와도 할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어렵게 나올지 뭐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독서가 수능 때 어렵게 나올지. 뭐 그렇거든요. 쌤이 항상 말하는 게 난이도는 신의 영역이다. 물론 이제 출제진들이 최대한 조절을 하지만 그게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2학년도 수능에 그 왜 변증법, 브레턴 우즈 이런 게 나왔던 아주 어려웠던 킬러 수능. 그 수능을 출제하고 일단 바로 발표했던 난이도는 쉽고 무난하다였어요. 근데 역대 1위였죠, 그 수능이. 오답률 1등급 컷이 가장 낮은 그런 수능이었죠. 그랬던 것처럼 난이도의 영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독서가 어렵든 문학이 어렵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지문.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이라는 화제를 다루고 있는 지문이죠. 이걸 좀 뜯어볼게요. 그러니까 쌤이 요 지문부터 말해보겠다라고 말했던 건 아까 말했지만 난이도를 담당하는 지문이었다. 이번 시험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지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요거 쌤이랑 한번 밑바닥까지 파헤쳐 보시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수능에서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능력치가 항상 요구가 됩니다. 어떤 글을 읽으면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거시적인 독해력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글을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대등하게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이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고 그럼 그 구조에 따라 읽어준다면 내 머리에서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독해 포인트도 알 수 있고 일단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글의 구조를 보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쌤 제자들에게 쌤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의 구조만 본다고 다 맞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독해력을 물어보고, 그죠? 그에 따른 사고력을 물어보는 게 독서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물어보는 게. 그럴 때 이 거시적 정리해내는 능력, 글을 읽고 이런 것들은 독해력에 좀 해당하죠. 근데 이런 것만 독해력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 미시적인 영역의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심 정보. 인문지문이라면 주장을 할 거예요. 어떤 철학자, 학파 이런 게 나와가지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그죠? 그래야 선지가 뚫려요. 그러니까 주장은 이해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쓰여진 그들의 주장을 내 머리가 받아들여져.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걸 이제 이해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독서가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진짜 아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고요. 이것만 잘 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 가장 어려운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맞을 수는 없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어떨 때는 어휘력이 중요할 때도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위에서 봤던 구조에 따라 사고를 해줄 줄 알아야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경험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이해해 본 경험 이런 거죠. 쌤이 브레턴 우즈가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환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브레턴 우즈를 다 맞을 수는 없다. 즉 환율을 이해해 본 경험, 암기, 지식 이거하고 좀 다르고 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런 경험치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좀 EBS 같은 거 또 기출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주고 이런 능력을 얼마나 갖췄냐가 이번 인문지문에서 좀 잘 봤냐 못 봤냐
요거를 결정하는 틀이 아니었을까.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큰 틀에서 먼저 총평을 하자면, 이 인문지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죠. 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난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할 텐데, 학습 포인트 1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이 나오고, 이걸 비판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때 항상 비판이나 반박,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여기서 인문지문에서는 구조거든요. 이게 되면 반드시 비교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다르구나. 아, 이게 똑같구나. 납득이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인문지문에서 지금 필요했던 능력인데, 이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쌤 생각에는 이제 인문지문을 뚫어내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어휘력들이 있어요. 너무 기출만 공부해도 쌓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경험 대 이성. 자, 이걸로 쓰여진 기출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쌤이 물어볼게요. 관찰하는 건 경험이야, 이성이야? 경험. 논리학은 경험이야, 이성이야? 이성. 추상적이고 형이상한 건 경험이야, 이성이야? 이성. 이런 게 되는 게 어휘력이죠. 그죠? 그 공부를 통해서. 이게 되는가? 이런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관 대 객관. 뭐 이런 것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고, 보편 대 개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지문에서 그동안 역대 기출에서 요구되어 왔던 어휘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휘력이 있는 상태로 글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되는가? 그런 어휘력과 경험치가 있어서 이들의 주장을 납득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지문은 추상적인 글이기 때문에 지문에 써있는 얘기를 받아들이고 선지를 봐야 돼요. 왜? 똑같이 써있지가 않아. 오케이. 뭔가 다 바뀌어요. 선지가. 근데 그걸 그냥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뚫리죠. 똑같은 말은 없을 테니까요. 쌤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주장을 이해하는 능력, 그걸 길러주는 게 인문지문에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이런 어휘력이 좀 증진될 필요가 있는 게 인문지문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줄 수 있겠는가? 요런 게 이 지문의 관건이었다. 제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쌤이랑 공부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육모 실전에서 난 이런 걸 했는가? 아마 이런 게 이제 쌤이랑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해설 강의만 내 걸 듣더라도 이런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공부 가르쳐 줬을 거야, 어떤 선생님이든. 근데 이번에 읽을 때 그게 됐는가? 그죠? 이런 거 놓치지 않았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 어휘력이 없으면 쉽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포인트에서 이 지문을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그게 구평이 될지 수능이 될지 또다시 인문이 어렵게 이 정도 난이도로 나왔을 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서 6문제죠. 어휘까지 그 6개 중에 4개나 5개 정도는 맞고 나와줘야죠. 그래야 이제 1등급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2개 맞고 나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항상 꼭 기억할 게 뭐냐면 1단락은요. 우리가 이런 글들이 있어요. 1단락부터 누군가의 주장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글이 있어. 자, 막 배경 설명.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주장부터 빡!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건 이제 구조적 측면이거든요. 이렇게 주장부터 빡! 알려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은 구체화가 되던가 아니면 비판 반박해서 비교하던가. 근데 이때 이제 우리한테 읽기 태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얘가 가이드가 돼야 돼요. 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만들어줘야 돼. 쌤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했고. 또 비판이 나온 거야. 글을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비판한대요.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읽어야 돼? 비교를 딱 해줘야 돼? 얘랑 비교를 딱 해줘야 돼요. 그게 되냐? 이게 승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도 같은 역할이다. 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락부터 주장에 나오는 글은요, 이 주장을 가지고 구체화를 해 나가거나 또는 밑에서 비판 반박 나와서 비교를 해 갈 수 있거나 이런 게 독해 포인트가 된다. 이런 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단락을 쭉 읽어봐봐. 뭐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주장이 두 개가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학파가 나오긴 하지만 전통적인 윤리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박스가 쳐져 있죠. A어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평소 훈련을 통해 해와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자, 여기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주장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건 얘네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얘가 전통적인 윤리학에 속해 있는 어떤 철학자일 수도 있고 이걸 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될 거다. 이 지문을 독해하는 가이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부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전진! 그러면은 망한 거죠. 인문지문은 천천히 잘 읽고 선지를 빨리 뚫고, 과학기술 같은 지문은 사실적 정보 확인이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읽는 속도를 인문지문보단 좀 빠르게 가져가고 선지를 뚫을 때 정교하게 잘 확인해주고, 요런 게 좀 돼야 돼요. 인문과 과학기술은 좀 다르다. 사실적 정보를 기술하는 과학기술과 추상적인 걸 이해시켜주는 인문지문을 읽는 애티튜드는 조금 달라야 된다. 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여러분들은 요 생각을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 자, 쌤이 아까 말했던 어휘력이 나옵니다.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찾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자, 같은 말이죠.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문장. 자, 이제 여기 연결이 되고, 도덕문장이 진리적 합성, 즉 참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주장인 거야. 그럼 쌤 물어볼게요. 어휘력. 객관적이라는 게 뭐야? 객관적. 그래, 객관적이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팩트. 그죠? 그냥 좋아. 아, 나는 이거 좋고 너는 이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난 기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그게 객관적 근거죠. 그 여러분이 느낄 때 연결되는 건 바로 참과 거짓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드가 이런 게 어휘력이야, 얘들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니? 없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치부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출제자들이. 근데 여러분이 이걸 못해? 그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좀 도와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A어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여러분에게 이제 가이드가 되는 얘기가 나온 거야. 전통 윤리학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묶어줬다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이게 뭐야? 도덕문장.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 도덕문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다. 즉 도덕적 문장은 팩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A어는 참 거짓, 진리적 합성을 따질 수 없다. 즉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참 거짓 이렇게 딱 부러지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됐으면 성공. 즉 얘네 둘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부터 가이드야. 얘는 뭐다? 도덕문장에 객관적 근거를, 알았어, 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찾았대, 못 찾았대? 못 찾았대. 하지만 찾는데 안 찾는데? 찾고 있죠? 그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고 있는 거죠. 쌤아, 이해돼요? 얘는 이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들의 정확한 대립 포인트. A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리 적합성. 이거 따질 수 없다. 도덕문장, 옳고 그름은 진리 적합성, 참, 거짓, 팩트, 객관적 근거, 이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게 먼저 찬찬히 잘 읽어줘야 됩니다. 왜? 이게 그 아이들의 역할을 할 거니까. 이런 게 좀 습관화가 돼 있었다면, 이제 쌤 생각은 그렇다, 얘들아. 지금 요걸 이렇게 읽었잖아? 지문 독해에 50%가 끝났어요. 장담하건대 50%가 끝났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분량이 50%라는 얘기가 아니라 못 읽을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야.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얘들아,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막 놀러 다니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쿄에 간 거야. 그러면 숙소를 찾아갈 겁니다. 그 아이도 없어. 나 혼자 갔어.
그러면은 뭐 보고 가겠어? 구글맵 보고 가겠죠. 지도 보고 가겠죠. 그러면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 얘가 지도라고. 잊지 말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숙소를 찾아가는 거야. 2단락부터. 근데 1단락이 지도입니다. 계속 쳐다봐야 돼. 생각해주고. 그래야 완벽한 독해를 할 수 있다. 인문지문은 이거 좀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글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쉽지 않다. 자, 읽어볼게요. 2단락이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 쌤 물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A or B잖아요. 뭐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뭐여야 된다? 종합적 문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도덕 문장이 화제잖아요. 이거 도덕 문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네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낄 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 아니고 경험 종합적 문장도 아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죠? 머리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왜?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없다가 A어의 주장이었으니까. 쌤아, 이해돼요? 이게 지금 가이드가 돼서, 결국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 완벽하게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면 분석적 문장이라는 건 정의. 뜻이 이제 내포돼야 된다. 앞에가 뒤에가 앞에 내포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거고, 얘는 경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 팩트인지 아닌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죠. 하지만 선 그 자체는 뭐 검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도덕 문장은 이 둘 다 아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머리에 남을 게 뭐야? 많지가 않아. 전통윤리학과 A어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어는 도덕 문장의 진리적 합성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따질 수 없다. 객관적이지 않다. 그럼 즉 뭐라는 거야? 객관적이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야? 주관적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 문단을 읽고 우리 머리에 남을 거?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이드.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 아니구나. 이렇게 됐으면 성공. 이렇게 되겠다. 3단락 가죠. 자, 3단락.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쌤 생각은 그래요. 이제 도덕 문장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오고요. 감정이나 태도, 정서적 의미 이런 것들을 갖는데요. 그럼 쌤이 물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건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객관이야, 주관이야? 아까 처음에 1단락에 객관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뭐야? 주관이구나. 이렇게 어휘력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A어는 주장했다. 이렇게 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눈을 사로잡 이게 지금 이해가 됐다면 이해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주관 이렇게. 그 얘는 뭐가 들어와야 돼? 사실. 팩트 이렇게. 도덕 용어는 팩트 객관도 될 수 있고 주관도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뭐를 기술? 사실을 기술 하는 거라면 이 문장은 뭐야? 기술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뭐뭐가 아니다. 강조. 그죠?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다시 강조.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제 끌어와야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면 종합적 문장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진리적 합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거네요. 이게 다야. 더 뭐 말할 게 없어요. 이 가가. 도덕 용어는 두 가지다. 감정을 나타내면 이거는 도덕 문장이 맞고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라면 도덕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도덕 용어가 나왔을 때 사실로 오해하는데 내가 말하는 도덕 문장은 위에 거야. 감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A요. 그래서 그럼 이거네요. 도덕 용어 중에 감정을 드러낸 건 진리적 합성 없다. 이게 A어의 주장. 이 사실에 대한 거는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 따질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게 맥락적으로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팩트, 객관적일 수 없다. 주관일 수밖에 없다. 주체한테 묶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것까지 이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쌤은 100% 이해를 해야만 된다. 이거 아니야. 그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마지막 봐봐.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한다. 왜? 얘는 뭐라고 했어? 객관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찾겠다. 팩트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척된다. 이렇게 되네요. 끝! 다 읽었습니다. 그럼 머리에 남아줄 거. 정확하게 남아줄 게 뭐야? 결국 A어의 주장은요. 도덕 문장, 옳고 그름을 기술하는 도덕 문장은 정서, 감정, 태도 이런 주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 있다 없다? 없다. 진리적 합성 따질 수 없다. 머리에 딱. 반대가 누구야? 전통윤리야. 이렇게 읽었으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까지 읽고 이제 가에 해당되는 선지를 다 지우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대로 읽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쌤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봐봐. 항상 얘들아 가에서 이렇게 나로 들어가는 이 첫 문장, 첫 문단에서는 이게 가 더하기 나로 묶여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주제통합이라는 얘기잖아요. 화제가 똑같거나 연결되거나 뭐가 있을 거야. 그 포인트를 생각해 줘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여기서 주장하고 여기서 까고 같은 화제에 대한 여기 주장을 얘가 까는 거. 이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가 더하기 나의 구조죠. 그런 걸 좀 생각했어야죠.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뭐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 글쓴이가 변태가 아닌 다음에야 이 특정 견해 이게 뭐여야 해요? A어겠죠. A어겠지. 그럼 여러분이 좀 느낄 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논리학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뭐라는 생각을 정확히 아마도 뭐 전통윤리학을 깔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가는 A어에 대한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A어를 까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는 해줬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좀 잘했다. 구조적인 건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인 논증을 전권긍정식이라 한다. 전권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다. 그래서 타당하다. 이게 전권긍정 규칙인 거죠, 지금. 보죠. 뭐 별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아, 명제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 다음에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Q이다는 반드시 참이 된다. 이게 참이면 이게 반드시 참이 된다. 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타당하대요. 그런데 전환되죠.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P면 Q이다 그럼 P도 문장, Q도 문장, P면 Q이다도 문장. 문장 3개로는 보여야 돼. 쌤, 어떻게 알죠? 내가 말했잖아. 논리학을 읽어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야, 전권긍정 규칙이 역대 기출에 처음 나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18학년도 9평. 그래서 여기 고전역학, 양자역학 이 지문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올 때는 좀 더 불친절해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경험도 독해력이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아무튼요.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감정이나 태도. 우리가 A어 걸 잘 읽고 왔다면 이게 뭐야? 주관. A어가 말했던 도덕 문장은
주관, 감정, 태도, 정서 이런 걸 기술하는 것이다. 자, 이거네요. 이게 딱 느껴졌으면 성공. 이렇게 되겠네. 하하. 봐봐. 어떤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 즉 도덕 문장이라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못하면 안 돼. 알겠지? 도덕 문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쓰이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도덕 문장 안 돼. 읽어볼게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뭐? 선호라는 감정! 일로 묶이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일종의 선호, 주관을 드러내는 문장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선호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면 돼? 피면 퀴다. 자, 이걸로 보이면 되는 거야 지금. 자, 귤이 맛있다가 부분으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정권 긍정식의 피가 감정이나 태도, 도덕 문장 끌고 와야 돼. 가에서. 자, 이거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피면 퀴다의 피, 얘는 선호를 주관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피면 퀴다의 피와 피다의 피 사이 내용에 차이가 생기므로 전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이해만 되면 돼. 요런 느낌인 거죠. 봐봐. 자, 피면 퀴다의 피와 피다의 피 같지 않다. 만약 얘가 뭐라면, 얘가 정서나 태도 따위를 드러낸 일종의 도덕 문장 이라면 말이야. 그렇다면 피와 이 피, 이면의 피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깨진다? 전권 긍정식이 깨진다. 이게 얘네가 제기하는 의문이네요. 자세히 물어볼게요. 내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얘네는 뭘 해야 돼? 까야 되지. A열을 비판해야 되죠. 그러면 얘네의 가치관은 뭐야? 원래 전권 긍정식은 깨져야 돼, 말아야 돼? 다시 비판하는 거야. 인마 네 말대로 했더니, 네 말대로 얘가 이걸 표현하는 거다, 주관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의미가 달라져서 전권 긍정식이 깨져 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전권 긍정식은 절대 깨질 수 없는 것이지, 얘네가 볼 때. 근데 네 말대로 했더니 말이야, 네 말대로 했더니 전권 긍정식이 깨지잖아, 이렇게 비판했대요. 쌤아, 이해되나요? 그래, 그래서 중요했던 게 이런 구조가 보이냐고. 이게 보여야 생각이라는 걸 하죠.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끌고 와야 돼. 가이드라니까, 끝까지. 그죠?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승부처가 되고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정권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 이거 도덕문장.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봐봐. 여기까지 지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재진술. 이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 정권 긍정식 이거거든? 근데 이 피가 정서, 태도, 선호 뭐 이런 걸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피면의 피와 피다의 피가 뜻이 달라져. 그래서 정권 긍정식이 깨져.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같은 얘기를 재진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는 속도 늦추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 이렇게. 근데 아주 결정타가 뭐였던 거야? 구조. 이 논리학의 의문이 왜 나왔는가?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논리학자들 얘기는 정권 긍정식은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건데, A여, 네 말대로 도덕 문장이 정서, 태도 이런 주관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전권 긍정식 깨지잖아. 문장 피면의 피와 피이다의 피는 의미가 달라져서 전권 긍정식 깨지잖아. 너 안 돼.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자, 성공. 자, 그러므로 A여의 윤리학적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전권 긍정의 타당성을 부정해야 되는 거야. 도덕 문장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라고 한정을 해야 된다. 네 말대로 하면.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지금? 까고 있는 거야, A여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너 잘못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이런 전개를 많이 읽어봤어야지. 구조. 야, 여기서 구조는 아까 비판. 그 다음 요거. 행크스 등장. 행크스는 이럴 수 있잖아. 논리학자일 수 있지. 그래서 누구의 편? 논리학자의 편을 드는 걸 수 있고. 아니면 누구 편일 수 있어? A여 편. 논리학자 이 바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것만 읽어내면 끝. 괜찮습니까? 지금 이 까는 포인트 이해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행크스. 자, 이 행크스가 과연 어느 쪽으로 붙어 먹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읽으면 완벽하게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표절은 나쁘다가 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이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자, 여기서부터 느낌이 와야 돼요. 단독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뭐였어? 단독으로 쓰일 때와 피면 이렇게 조건문의 일부로 들어갈 때가 다르다고 얘기했던 게 논리학자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단독이든 아니든 뭐다? 판단적이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 것. 이게 판단적이래요. 여기 결정타가 나오죠. 도덕 문장을 뭐한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A어를 까네요. 와, A어는 뭐라고 한 거야? 도덕 문장은 참 거짓일 수 없다. 이게 내 머리에 지금 없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납득됩니까? 그러면 어때? 결국 행크스는 누구 편이어야 돼? 논리학자 편이어야 돼. 누구를 까는 거야? A어를 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애들이 거의 99% 못하는 거지, 지금.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연습이 좀 부족하다. 자, 아무튼 이걸 까고 있는 거야. 자, 뭐야? 얘는 도덕 문장을 포함한 이 판단 명제들. 자, 얘는 진리 적합성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를 깐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결정타가 됩니다, 지금. 여기 딱. 아니, 이 많은 얘기 중에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왜? 아니, 지금도 A어는 나에게 가이드, 구글 맵, 이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그치. 자, 볼게요. 그럼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두 번째네요.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사실 여기도 까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아까 뭐라고? 진리적 합성,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 없다는 A어의 견해와 반대죠. 야, 도덕 문장 판단적이거든. 도덕 문장도 판단적 문장이거든. 진리적 합성 있어. A어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이 논리학 어디 갔어? 논리학자는 P면의 P와 P이다의 P는 내용이 다르다. 이게 정서 태도라면. 근데 여기도 까고 있죠. 어떻게 까고 있어? 정서 태도! 이것도 다 판단이걸랑. 그러므로 이거 같아, 달라? 같아. 이렇게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제3의 주장 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읽었다면 성공. 자,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야, 너 타당하지 않다는 너의 의문? 아니야, 임마. 타당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른 점이 있긴 있나 봐. 그럼 P면 Q이다의 P면 Q이다에 포함된 P.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쭉쭉쭉쭉 다시 말해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즉 판단 본질을 잃지 않는다. 이거네요. 이제 결정타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잘 읽어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어쨌든 이거야. 내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는 다르지 않아. 요거를 읽어줬으면 돼요. 그죠? 근데 다르긴 다르대.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참거짓 따질 수 있는 거 맞거든? 근데 좀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용을 갖고 있지만 발현하지 못한다. 내용을 발현하지는 못한다. 뭐가? P이면 얘가. 끝.
하지만 내용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내용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쌤아 이해되죠? 여기까지 읽었다면 성공.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발현, 표현, 드러내진 않는다. 이게 조건문, P이면 Q이다의 P.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쌤이 물어볼게. 이걸 읽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인문지문은 정보가 많은 글이 아니라 주장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므로 지금 막 정보가 엄청 많았어요. 가더하기. 나 지금 2단에 걸쳐서 지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에 남아야 될 게 뭐야? A어는 결국에 진리적 합성 갖지 못한다. 도덕 문장이.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나머지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 그 다음에 뭐 표현적, 기술적 뭐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돌아가서 확인해도 되는 정보야. 주장을 정확히 잡아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논리학의 의문, 네 말대로 하면, A어 네 말대로 하면, 그래서 도덕 문장이 정서, 감정 이런 거 표현하는 거라면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가 달라. 정권 긍정식이 깨져. 이렇게 깠죠. 그랬더니 행크스 등장.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아니야. A어 너 틀렸어. 도덕 문장도 판단적 문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 있어. 그리고 야, 논리학자들아. 이게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즉 속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P면의 P와 P다의 P는 같아. 이거 같아. 내용의 차이가 없어. 속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점 조금 있지. 얘는 내용을 가지고 내용도 발현하고, 얘는 내용을 갖고는 있지만 발현은 못해. 하지만 말이야, 내용이 있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러므로 둘은 똑같아. 끝! 이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아니지. 지금 그들의 주장만 딱딱딱 이해되고 세부 정보는 확인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A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봐봐.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를 다 해왔으니까. 그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 얘는 사실이었잖아요. 엮이는 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봐봐. 지금 쌤 수업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쌤이 여기서 소리 질렀겠어, 안 질렀겠어? 이 선지의 포인트가 뭐야? 뭐뭐에 따라! 이게 포인트다. 이렇게 봤어야죠. 쌤이 물어볼게요.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나눈 건 사실이냐, 사실이 감정이냐? 이걸로 나눈 거 아니야? 기술적 용법은 사실, 표현적 용법은 감정, 정서. 즉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로 나눈 거죠.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이거 틀렸네요. 이렇게 4번 답이, 이거는 이제 돌아가서 확인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장이 머리에 있는 상태면 찾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쌤아 이해됩니까? 항상 뭐뭐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정확하게 이 뒤에 거가 어떤 분류 근거로 나눠지는 거냐, 이걸 묻고 있구나, 이게 포인트구나,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돌아가서 확인했다면 얘네 둘을 분류하는 기준은 하나는 사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그랬으니까 안 맞지. 요거 생각해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13번. 자,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제 인문지문은 이거는 누구 주장으로 뚫어야 돼? 행크스의 2가지 주장. 그죠? 머리에 떠올려만 보자. 도덕 문장도 판단적 문장이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 그러므로 P면의 P와 P이다의 P는 내용은 똑같다. 단 발현하지 못할 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지금 오답률도 얘가 62.9%. 많이 틀렸잖아요.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못 들어, 쌤이 볼 때. 쌤이 아까 그런 말 했죠? 이해가 안 되잖아. 선지가 안 보일 거다. 찾기 어렵다. 이게 5번이 되게 무시무시하거든요, 사실. 읽어볼까요?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이게 지금 지문에서 바로 조건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냐? 이해가 됐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봐봐. 있다. 여기서 귤은 맛있다면 이게 조건문이잖아. 이거는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은 그 화자의 주관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봐봐. 다시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 화자가 뭔 소리야? 조건문.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조건문에서도 P면 여기에서도 판단적 본질,
이게 뭐야? 속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지할 수 있다. 적절. 그러므로 P 이면과 P이다가 같다. 본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5번. 나머지가 틀린 게 보이나 보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행크스는 뭐라고 했어요? 도덕 문장, 주관을 드러내는 선호, 정서, 이걸 드러내는 모든 문장이 판단적 문장이라고 했죠. 그냥 틀렸죠, 이거.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그냥 틀렸습니다. 단독이든 아니든 내용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진리적 합성 다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내용을 지니죠. 발현하지 않을 뿐. 4번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이게 본질이야. 본질이 없어진다고요? 말이 안 되죠. 내용을 잃지 않는다. 이게 결국에 행크스의 주장. 본질은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5번. 이렇게 뚫려야 되는 거죠.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좀 해줘야 되는 게 인문지문은 일치 싸움이 아니야. 똑같이 생긴 걸 찾아서 푼다. 이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해주잖아. 한 번만 말해주는 게 아니죠. 이런 걸 통해 이해가 됐냐 안 됐냐 해서. 그래서 선지를 뚫을 때는 바로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선지의 의도가.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잡아왔냐는 거죠. 쌤이랑 이거는 답만 잡아보자. 그나마 좀 쉬웠던 문제니까. 봐봐. A어의 주장은 뭐야? 진리적 합성 있다 없다. 도덕 문장에. 있다죠.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을 부여할 수 없다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도덕 문장은 정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진리적 합성을 갖는데 맞아 안 맞아? 그냥 틀렸죠. 답이 4번이죠. 주장을 명확히 보면 이런 거 여기서 좀 한두 개 못 지웠어도 답은 4번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5번 기억을 이해하랍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봐봐.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자, 일단 기억은 비판이 맞아요. 그죠? 지문을 보자 이건. 기억은 비판이 맞아. 구조상. 그죠? 아까 이렇게 시작했잖아. 나아가. 그러니까 이건 비판이 맞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느껴줄 게 뭐냐면 이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 틀렸어. 이렇게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타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에이요 너의 말은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이것도 오답률이 몇이야? 무려 73.7%가 틀렸죠. 이게 오답률 전체에서 73.7인데 오답률 4등이다 얘들아. 오답률 16번 오답률 2등. 얘는 76%가 틀렸네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쌤하고 이렇게 주장을 잘 읽어왔으면 이 문제는 그냥 쌤이 볼 때 어렵지 않아요. 봐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거야. 주관적이 이제 나오지. 그치? 주관적 태도들에 뭐가 있다? 참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 참거짓이 없다. A어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도덕 문장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도덕 문장에 참거짓, 진리, 적합성 없다. 자, 그래서 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 이게 뭘 지닌다? 어떤 태도를 지니면서 옳다,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 이것도 뭐가 돼 그럼? 이것도 일종의 태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비일관적이다. 하나에 찬성했으면 다른 하나도 찬성해야 된다. 이 문장 간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진리적 합성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지를 한번 볼까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자, 이게 이거야. 주관. 우리가 말했던 이 주관의 영역들을 나타낸다는 주장.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태도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덕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똑같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상충하는군. 틀렸다. 자, 보세요. 타당성이 전제와 결례, 뭐에 의해? 참에 의해! 이게 포인트지.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보기의 주장! 어쨌든 보기는 참거짓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이죠. 상충된다, 적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뭐가 나와?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야. 객관적 기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찾아올 건데. 그래서 주장은 이해다.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걸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게 보기의 주장이 맞잖아요. 태도니까 그러하고 상충된다. 적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뭐? 선호! 주관이네요. 옳다! 이것도 주관. 찬성 반대도 주관. 그러므로 보기의 주장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므로 주관이죠. 진리적 합성이 없다! 요거 뭐야? A어의 주장이죠, 사실. 이거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 참거짓일 수 없다! 같은 주장이네요. 상충되지 않네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끝. 쌤아, 이해되죠? 교훈이 뭡니까? 아, 그냥, 야, 네 해설 잘 들었어. 이거는 의미 없는 거잖아. 몇 가지만 딱 다시 한번 복귀하고 가자, 얘들아. 인문지문은 주장을 이해하는 글 읽기를 하는 거야. 막 정보 밑줄 긋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해줘야 돼. 예시나 재진술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약간 경험치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어휘력,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에 필요한 어휘력은 객관 대 주관이다. 객관적, 주관적. 약간 이거에 대한 얘기였던 거다. 진리적 합성 따질 수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이게 보여야 선지들이 좀 원활하게 뚫리지 않았을까 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구조를 똑바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가 나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A어의 주장, 전통 윤리학과의 차이를 보면서 A어의 주장, 논리학자들이 A어 비판, 그 행크스는 둘 다 까져.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잘해주고 있는가. 비교가 다 됐어야 되는 거지. 읽으면서. 그래야 선지가 뚫린다. 이런 걸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문지문도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따라서 비판하면 그 비교해주고 막 이렇게 읽어줘야 돼. 항상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주장을 이해해보는 경험치를 계속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출에 나왔던 거하고 EBS에 있는 거 정도는 나름 그런 걸 이해해본 경험치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정확히 알고 충분히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어입니다. 자, 여기서 인문지문 해설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